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밤 7시 28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주가가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어, 2300포인트를 제가 여러분께 많이 강조를 쭉 해드렸죠. 그죠? 2300포인트 정도 내려올 것 같고, 거기서는 강한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2300이 이제 임박하니까 조금 더 낮춰야겠습니다. 바닥점을, 단기 바닥점을. 그래서 2250이 가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심하면 2200이지만 2250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2273에서 바닥을 잡고 코스피가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자, 강한 반등이 들어오기 직전 바로 장전에요. 제가 여러분께 FOMC 회의를 하긴 하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반등에 따라 붙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그죠? 예, 여러분 지난 영상 댓글 확인하시면 될 듯 하고요. 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면은 지금은 강한 단기 반등이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재빨리 따라가기가 그게 저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돌아갈 것 같으면서도 손이 잘 안 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무수히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요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네, 돌아선다 징조가 보이면 바로 강력하게 그냥 따라 붙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반등을 줄 때는 따라 붙고요. 그 반등 이후에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게 되면 이 저점이 지나고 보면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안 되면 이 저점을 또 깰 수도 있는 건 알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 반등은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된다. 그냥 뭐 2, 30포인트 정도 하루 이틀짜리 반등 같으면은 그런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강한 반등, 적어도 한 100포인트 정도 이상 되는 강한 반등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다음에도요. 자,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370 정도. 지난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370에서 2390 라인을 이제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2370에서 제가 지난번 댓글에다가요. 239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236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의 다 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자꾸 찾아보겠죠. 댓글 혹시 또 이게 고점이 나왔습니다.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혹시 댓글을 남겨놔서 확인하러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단기 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대략 2380 정도에서 2400포인트 정도, 2400포인트 만약에 근처에 지수가 와버리면요, 그때는 네, 한번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00포인트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도 대충 좀 아시죠, 그죠? 네. 2400포인트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뚫어야만이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서 만약에 2400포인트 근처에 오면요. 2390이나 뭐 이 정도 오면 한번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다시 이번 저점을 깨러 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가는 대밀리는데 지난번 저점보다는 높은 위치에 저점이 다시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러면 대밀리게 되면 거기서 다시 잡고 다시 또 따라 붙어서 반등을 묶어 놓으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계시다기보다는요, 그냥 잡고 어느 정도 고점 올라오면 던져주고 다시 밑에서 잡고 또 올라오면 던져주고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좀 수익률 올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가 2300 한 90 정도, 2400 정도 뭐 가까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잘라주시고요. 다시 얼마 정도에서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300 뭐 예를 들어서 2300 한 30이라든지 이렇게 2300 초반대까지는 한번 대밀릴 수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이게 2320이 될지 20은 저는 깨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 20이 될지 30이 될지 모르지만은 2300 초반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고 여기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받아서 다시 한번 공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2400 근처까지 갈 거라 보거든요. 아니면 2400을 살짝 올릴 수도 있고 또 살짝 돌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400 근처면 또 다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당분간 시작은 그렇게 박스권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2300 초반에서 2400까지 저는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분간은요.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도요. 좀 구체적으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고 이번에 반등이 좀 급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네,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반등이 세죠, 그죠? 에코프로 BM도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분 있으시면 25만 원 정도 오면 25만 원 근처 오면요, 또는 25만 원 정도 오면 한번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3만 원 정도 근처 오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5만 원 정도 근처 또는 2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또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이 종목도 제 생각에는요, 카카오뱅크도 본격적인 매물 구간은 22만 3천 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물량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2만 3천 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라서 카카오뱅크도 2만 3천 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근데 2만 3천 원까지 보시지 마시고요. 22,500원 정도까지만 우선 보시고 잘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22,500원 정도 전후를 최대치 목표치로 보시면 될 듯하고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 또 저점 매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카카오뱅크는 22,000원 정도 오면 또 한번 눌러지겠죠. 21,300원이나 500원이 또 눌러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결국은 22,500원 정도 또는 23,000원 근처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23,000원 근처나 22,500원 정도 한번 잘라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에코프로비엠 25만원 정도 전후 오면 잘라주시듯이 그 구간에서 잘라주시고 다시 밑에서 받아서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요 가격 올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도 최근에 같이 오른 종목들을요,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2300 한 뭐 80부터 2400 정도 라인 그 사이에서 고점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제 주말에 미국 시장 좋았으니까 월요일 정도나 늦어도 화요일 정도에는 한번 고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지수는 대밀릴 거고요. 종목들도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오르면서 이격이 좀 강하게, 보조 지표들 보면은, 자,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보조 지표들도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일봉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그나마 덜 올라왔네요. 이건 아직까지 스토캐스틱이 덜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가면은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가열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시 얘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자, 이 시장을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잠깐 지워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2300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320 정도든 2325든 또는 2330이든 2300 초반대에서 일단은 2400포인트까지요. 박스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는 자, 박스권으로 보여지고요. 2400 근처를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대밀리면 2300 초반대 올 거고요. 다시 한번 또 2400 갔다가 또 다시 한번 대밀리면 그때는 2300 초반대가 아니라 2300 중반대까지도 올 수 있겠죠.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요. 그러다면 다시 한번 2400을 때리게 되면 그때 2400이 세 번째 때리는 거라서 한번 뚫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근데 이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고 이번에 추세를 돌리려면요, 저는 2500포인트, 250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하고 대밀리더라도 한번 터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처까지는 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터치는. 물론 당연히 2500을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추세는 돌아갔다 봅니다. 이제는 바닥이 완전히 이번에 나왔다고 보지만 최소한 그 돌파하기 전에라도 2500을 한번 근처라도 한번 타치를 하고, 2500도 역시 단위 자체가요, 한 번만에 뚫을 수 있는 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 번도 안 됩니다. 저는 세 번 정도나 네 번 정도 때려야만이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500을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요, 대밀리더라도 이때는 그때는 2,400이 강력한 지지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 되면은 결국은 2,500을 뚫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강한 반등의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시장은 일단은 단기 강한 반등 이후에, 반등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로 급락하지는 않겠죠, 그죠? 일정 부분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저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달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12월 중순, 12월 15일하고 16일 FMC 회의가 있으니까 12월 달이 되면 또 F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서서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보입니다. 11월 달까지 여러분 박스권 매매하시면서 종목을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파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짭짤하게 괜찮으실 듯 합니다. 추세적으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아직까지는요. 자, 2400포인트도 한 번만에 뚫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또 계속 트라이 해야만이 2400을 뚫을 수 있는 자리라서 이번에는 2400 오더라도 바로 한 방에 못 뚫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다 보면요, 아까 에코프로 BM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는 뭐 탄력적으로 뭐 하루에 15%씩 오를 때도 있고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거기서 딱 막히게 되면 이 친구들은 갑자기 종목이 서버리거든요. 서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는 힘을 못 쓰고 비리비리비리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면서도 2,400포인트에서 막히게 되면 재미없는 아주 좁은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요, 어떤 쪽을 또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은 카카오뱅크나 이런 에코프로비엠의 최근에 먼저 그 종목뿐만 아니죠.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쭉 끌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가 좀 슬림화가 되면 역시 개별 종목들, 소형주들 있죠. 이런 개별 종목들이 또 여기저기서 할개를 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 종목들 또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잘 봐놓으셨다가 이런 카카오뱅크나 에코프리온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지수가 2,400 근처에 오면 다시 한번 대밀릴 때는요, 카카오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또 한 번 더 잡고서 단타를 치셔도 되고요. 단타를 치다 보면 또 저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에코프로 BM 같은 기준은 뭐 25만 5천 원이나 25만 6만 원 당장 못 넘어가니까 저점은 올라오는데 주가 고점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소형주를 미리 지금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소형주들 중에서 지금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반등장에서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형주 중에서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시장은 2,400포인트를 고점으로 2,300포인트 초반을 저점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 하시고요. 그 박스권 매매가 한 두 번 정도 롤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점이 올라오게 되고 지수가 고점은 막혀 있는 요 구간에서 지수가 설림화가 되면 그때는 소형주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세를 먹고 넣으시는 게, 소형주도 주가가 이미 탁 튀었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 10% 정도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